네, 안녕하세요. 청라에서 근무하는 권병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볼 1월 4주차 독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영화 혹시 보신 분 있겠지만은 2012년에 개봉된 작품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병헌이라는 아주 멋진 배우가 호연을 펼친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왕이 된 남자는 왕권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에 빠진 광해 8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린 자들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난폭해져가는 광해는 자신의 대표 도승지였던 허균에게, 여기서 영화에서는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자신을 대신해 위협에 노출돼 대역을 찾게 한다. 자, 허균은 천민인 하선을 궁으로 데려와 그 왕의 대역을 맡게 하고, 혹시 예전 영국 소설에서 왕과 거지라는 소설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약간 모티브로 뺀 영화기도 한데, 자, 어쨌든 천민이 하선이 결국 광해의 대역을 맡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광해가 독극물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허균은 그 실제 왕인 광해가 회복될 때까지 거짓 왕으로 하선 이 천민을 내세운다는 줄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영화는 남북한 광해와 달리 결국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오히려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제 왕보다 훨씬 더 인간 믿고 인자하고 이런 하선이 왕 노릇을 하면서 성군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비록 은 20년에 수락한 왕 노릇이지만, 거짓된 왕 노릇이지만, 천한 하층민 하선에서 점차 위엄있고 어떤 따스하고 인간미 넘치는 실제 어떤 왕이 가져야 될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기본적인 스토리 줄거리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진정한 성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이러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팩션을 통해서 구성된 영화적 상상력의 어떤 커다란 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 팩션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 들어가겠죠. 그죠? 팩션은 사실과 팩트와 픽션, 허구가 합해진 말로써 결국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일대기에, 다시 말해 뭐냐면 일대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실존, 영화적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겠죠. 그죠? 거기에 결국 이 영화를 만든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 그것이 팩션이겠죠. 상상력, 허구가 합해진 어떤 것이, 그게 바로 팩션이라고 개념 설명 주고 있죠. 그죠? 그 어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이 광해라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라진 15일간의 기록을 역사적 상상력, 계속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고 있죠. 그죠? 결국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과감하게 펼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팩션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자, 왕을 둘러싸이는 권력 다툼,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서 백성의 고통에 눈 감고 명분만 중시하여 그 당시 조선이 숭배했던 명을 숭배하는 부패한 관료들의 저항에 맞서 어떤 그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어떤 시대의 실제 관리들이 이런 우리 조선 백성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을 따르려 하는 거기 시대상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맞서서, 그죠? 실리 외교와 대동법을 실시하는 역사 속의 폭군과 패륜으로 평가받던 광해를 천민 하선을 통해서 성군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놓고 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실제로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가가 많이 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 팩션을 통해서 결국 그 당시 폭군과 패륜으로서 실제로 뭐냐면 새엄마인 인목 대비를 폐위시켜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데, 자, 그런 자기 새엄마인 인목 대비 폐비하는 그런 평가받은 인물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결국 광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모습,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다음에 진정한 성군으로서의,
그래서 또 실리외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어떤 줄타기라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의 어떤 살림을 나아지고자 한 대동법을 실시했던 어쨌든 성군으로서의 재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런 팩션이 무엇인지 그 어원과 플러스 거기다 효과, 다시 말해서 광해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단락이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자, 이렇듯 역사책이나 교과서가 아닌, 다시 말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역사적, 계속 같은 말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죠. 상상력을 통해서 구성된 이러한 팩션 영화에서는 결국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플러스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과 깊은 감동, 울림을 전해받는다. 결국 뭐냐면 팩션이 가진 어떠한 실제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네. 어떤 의미, 의의성을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뭐 사실 그대로도 우리가 알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존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역사적 상상을 통해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서술된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재구성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이 팩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잃어버렸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것을 보다 제시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역사적 상상력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에 대한 통찰. 계속 같은 말 얘기하고 있죠. 그죠? 통찰이라는 얘기는 결국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똑같은 말로보다 결국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깊은 관찰력을 통한 사물을, 내용을 꿰뚫어 본 통찰과 더불어서보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 그럼 앞에서 말했던 개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휘만 바꿨을 뿐이죠. 그죠? 자, 역사는 결국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 대와 결국 과거를 통해서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죠. 그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광해가 이 영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이 들어오겠죠. 영화의 이런 성공은 유머와 감동과 이런 적절한 조화, 뛰어난 배우들의 호연,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죠. 전체를 아우르는 연출력들이 탁월한 등에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가짜 왕 하선의 간절한 외침이다. 다시 말해보다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 이 영화의 성공 이면에 담긴 진정으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 왕 하선의 간절한 외침이래요. 왜? 실제 왕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성군으로의 모습이라고 이미 서론에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읽어가야겠죠? 자, 그들이 말하는 4대의, 다시 말해서 중국만을 섬기는 그 4대주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라는 이 영화적 대사를 통해서 중국을 따르는 4대의 예보다도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목숨, 우리 백성들의 어떤 생활 안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을 이 지금 주인공 하선의 말을 통해서 내비치면서 결국 이 말은 하선이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정치를 하듯이 결국보다 우리 현재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말 그대로 지금 우리의 리더들도 자신만의 권력과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섰으면은 결국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간절한 메시지 뭐 있죠? 재구성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런 팩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통찰하게 하고 상기시키면서 미래의 방향성을, 예지력을 갖게 하는 것이 팩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백성의 마음을 읽어내고 백성의 고충을 덜어내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실제 여기서 이제 대동법을 계속 주장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잘 난관에 부딪히죠. 그 기존 양반들의, 그죠? 자, 국제 정세를 주체적으로 이용하여 실리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은 이 시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기도 하다. 그만큼보다 다시 한번 팩션이 갖고 있는 힘과 팩션을 통해서 이 광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나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리더가 결국 가져야 자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런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재구성을 통해서 간절한 메시지를 정하고 있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내용이 한번 정리한 없었네요. 한번 하나씩 가봅시다. 자, 중심화제가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자, 중심화제 뭐였죠? 팩션이 무엇이냐, 그죠? 그 팩션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과정 없었어요, 그죠? 팩션의 어원과 그 개념 정도 차이점도 없었죠, 그죠? 중심화제가 진짜 한계점 없었습니다, 그죠? 보완한 것도 없었고요, 그죠? 세 번째, 중심화세를 구성한 요소, 구성하는 요소, 굳이 얘기하면 팩션은 아까 사실과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 뭐 허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픽션이라고 나왔지만 그 공통 차이점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중심화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아까 어원 개념 설명했었죠, 그죠? 중심화의 긍정적 의, 아까 긍정적이 어떤 단락이 있었죠? 세 번째 단락, 그죠? 결국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 통찰하게 하고, 그죠? 앞으로의 보다 깊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 예지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를 어떤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음미하게 해주는 굉장히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가볼까요? 자, 윗글에 글 쓰니까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 결국 핵심 글의 어떤 내용 취지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결국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 팩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1번, 팩션으로 구성된 대중매체는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팩션을 기반으로 한 지금 이 광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영화를 포함한 다른 대중매체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2번, 과거 역사를 분석하여, 자, 분석이 아니라 보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상상력을 입혀서 결국 팩션이라는 것을 통해 현재 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한 건 맞지만 또 그것이 현재 지형, 정치 지형, 뭐 여당, 야당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3번, 팩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안 둬도 이유는 언급이 있었죠. 그죠? 이 영화가 인기 있었던 이유, 하지만 이거는 핵심 논지는 아니었죠. 그죠? 핵심 논지는 결국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어떠한 팩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을 광해라는 영화를 통해 설명하는 질문이었습니다. 4번,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된 결국 진정한 성군, 백성을 대하는 광해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 상상의 가치, 그것이 바로 보다 팩션이 갖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볼까요? 자, 다음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기억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자, 기억, 광해, 왕이 되는 팩션을 통해서 역사적 상상력의 위력, 어떤 상상력, 팩션의 어떤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팩션 영화는 결국 역사의 교훈 플러스 감동과 울림을 전한다. 과거 역사 속의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죠. 영상 상상력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현재의 삶에게 재구성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방금 읽었듯이 우리 국민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과거 우리가 잊어버린 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죠? 자, 1번, 영사적 상상력은 지나간 역사에서 잊고 있던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갈 어떤 예지,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팩션 자극은 사실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 전개를 통해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죠? 3번 역사자 상상력 키워드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죠? 역사자에 대한 통찰. 통찰은 보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이나 사물을 꿰뚫어 본다.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의미를 끄집어 보자. 이걸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예지력,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얘기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건전 문체 언급이 없었고요. 그죠? 작가 연출관의 역사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번 가볼까요? 자, 보기 있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팩션 사각이다. 보기 원을 고려할 때 보기 이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얘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된 글이라는 얘기고, 결국 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서 듣건대 강동길, 홍길동을 잡았더니 결국 그 당시 실제 홍길동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그 역사적 사실로서는 홍길동을 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저기 이제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 쾌도 홍길동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당연히 팩션이겠죠. 그죠? 인옥과 길동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다 왜 죽을 건데 왜? 죽을 건데 그것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둘 다 왜 이러는 건데 공자는 왜 갑자기 널 친다고 하는 것이고 너는 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거지? 난 정말 모르겠어. 자, 길동이 그는 자기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날 친다는 것이고 난 세상을 바꾸려 그와 싸우는 거야. 그보다 지금 실제 이 영화 드라마에서 빌런이 공자와 주인공 길동이 어떤 것 때문에 싸우는지 제시한 법입니다. 난 처음부터 그걸 시작했고 왕과 같이 왔어.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된 세상에 멈춰서려 해. 반역이겠죠. 하지만 나는 우린 멈출 수 없으니까 멈추면 안 되니까 어떤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한번 패션 사각을 갖고 있는 어떤 의미, 힘, 위력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얘기겠죠. 자, 1번 역사적 사실의 상상력 가미 재구성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 그게 바로 신념이겠죠. 가치관이겠죠. 3번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시대에 주는 메시지, 재구성된 메시지 같은 얘기죠. 강도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악인이 영웅이 된 현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강도로서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만 팩션은 그런 홍길동을 다시 한번 재평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영웅으로서 제시한 것이 악인이 영웅이 되는 과정이 아니겠죠. 진정한 영웅은 죽을 각오를 하겠죠. 악인이 아닌 이상. 자, 가볍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